안녕하십니까. 보타니컬아트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보타니컬아트는 식물을 관찰하고 생태계 특성을 이해하여 종이에 섬세하게 표현해보는 수업입니다. 따라서 수업 결과로 관찰력이 좋아지고 표현력이 증폭됩니다. 먼저 수업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색연필이 필요합니다. 색연필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 종류로 이렇게 우선 소개 드릴 수가 있는데, 프리즈마 색연필이 있고요. 까렌다시, 파버, 디아트 색연필이 있습니다. 파버 색연필은 독일제고 힘이 단단하고 가격이 한 10만원 정도 합니다. 까렌다시는 스위스제고 80색이 한 2-30만원 정도로 고가입니다. 그 다음에 디아트는 중국제인데 72색이고 한 2만 몇천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프리스마는 지금 132색 세트로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수업 중에는 70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색연필을 책상에 늘어놓고 수업을 하게 되면 주의사라 학생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70색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프리스마. 이 까렌다시는 색연필이 경도도 좋고 안료도 좋아서 아주 색상이 진하게 나오고 이렇게 장점만 있는 이렇게 색연필인데, 유일한 단점이 가격이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프리즈마 70색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아트 색연필은 중국제이고 색상이 굉장히 화려하지만 이 붓이 그려져 있습니다. 파버도 이렇게 붓이 그려져 있습니다. 붓이 그려져 있는 것은 수성 색연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에 녹습니다. 이런 색연필들은. 그리고 이런 수성 색연필들은 물에 녹기도 하지만 이 색상을 서로 겹쳐 칠했을 때 색상이 서로 겹쳐서 중색 효과가 잘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업 시간에 유성 색연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러스트 패드가 있는데요. 일러스트 패드, 이 색연필과의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 패드는 속지가 제도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이 잘 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릴 때는 일러스트 패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이 연필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B연필도 있고 OH도 있고 HB도 있고 EB도 있고 이렇게. 그런데 B 숫자가 많을수록 진하고 H 숫자가 많을수록 연해집니다. 우리가 그 색연필을 그리기 전에 밑그림으로 그리는 라인 스케치용으로는 4H가 적당합니다. 4H가 적당해서 색연필과 밑그림을 그릴 때는 반드시 4H로 이렇게 스케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4H보다 더 진한 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스케치를 하게 되면 그 위에 그 색연필을 칠했을 때 색연필이 더러워집니다. 탁해지기 때문에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가지 이렇게 형광색 연필이 있는데, 이런 형광색 색연필들은 어떤 때 쓰냐면은
일반 색연필로 그린 꽃이 너무 좀 약간 축축한 색감으로 이렇게 느껴질 때, 색깔이 좀 탁해지거나 이렇게 축축한 느낌이 들 때는 그 위에다가 형광색 색연필을 칠해 주시면 채도가 살아납니다. 채도가 산다는 얘기는 색깔이 깨끗해진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우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플라스틱 지우개고 하나는 미술용 지우개인데, 위에 있는 플라스틱 지우개는 단단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할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미술용 지우개는 굉장히 무르고 부드러워서 스케치를 지울 때 이렇게 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색연필과 그릴 때는 미술용 그 지우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필깎이가 있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연필깎이는 연필을 깎는 용도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색연필을 깎는 데는 용도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색연필을 연필깎이로 이렇게 깎게 되면은 색연필이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커터칼로 색연필을 깎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커터칼로 깎는 건 너무 불편하다 그러시면 연필깎이를 쓰시는데, 되도록이면 그 핸들이 달린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톤의 단계를 만드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명도 단계별로 여러 가지 톤을 만드는 그런 훈련 겸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색상 명도 채도가 있습니다. 색상 명도 채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연필로 수업하는 것은 주로 이렇게 명도를 주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 색상에는 고유 명도가 있습니다. 모든 색상. 모든 색상에는 고유 명도가 있는데, 그럼 명도는 몇 단계로 나눠지느냐 하면은 11단계로 나눠집니다. 명도 제로가 블랙이고 명도 10이 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검정색과 흰색 사이에 11단계의 그 명도 단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운 블랙에서부터 이 흰색까지 있는데, 흰색은 종이가 하얀 흰색이니까 그 흰색은 제외하고 검정색에서 가장 밝은 단계까지 10단계를 나누는 그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각 명도 단계를 이렇게 생각한 대로 쉽게 이렇게 손끝에서 조절할 수 있으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칼라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려도 이것을 흑백으로 전환해서 적절하게 그 색깔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색상의 고유 명도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각 색깔이 가지고 있는 적절한 명도를 표현해서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종이에 10칸을 만들어 놓습니다. 10칸을 만들어 놓고 0은 블랙이고 10은 화이트에 가까운 가장 밝은 단계니까
검정에서 화이트에 가까운 가장 밝은 단계까지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건데, 각 그 단계마다, 명도 단계마다 이렇게 확실하게 톤의 차이가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톤의 단계가 확실하게 생기지 않으면 이렇게 적절한 그 명도 구분이 안 돼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학생이 이렇게 명도 단계를 나눠서 이렇게 공부를 한 결과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결과인데요. 이렇게 보면 가운데 선에 의해서 각 그 구역은 되어 있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각 단계마다 뚜렷한 어떤 톤의 차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가장 어두운 블랙 단계를 아주 진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밝은 단계에서 가장 어두운 단계까지 별로 톤의 차이를 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요령이 이렇게 가장 어두운 진한 단계를 가장 진하게 아주 진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진하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각 단계별로 톤 차이를 더 쉽게 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요령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몇 번 연습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색연필 채색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연필을 가지고 터치하는 방법과 톤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톤이란 것은 명암무 밝고 어두운 정도를 톤이라고 합니다. 그럼 명암은 뭐냐? 명암은 밝고 어두운 정도를 명암이라고 그러죠. 톤은 명암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얘기하고 명암은 밝고 어두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톤이나 명암이 거의 유사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톤을 만들기 위한 터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톤은 무수히 많은 방향을 달리하는 무수히 많은 선들이 서로 겹치고 겹쳐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방향을 달리하는 수많은 선들이 서로 이렇게 겹치고 겹쳐서 점점 어두워지면서 이렇게 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터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손목을 고정하고 움직이지 않고 손목을 고정하고 일정한 힘으로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있습니다. 손목을 고정해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균질한 선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한쪽에 힘을 주고 한쪽을 삐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한쪽은 굵어지고 한쪽은 굉장히 삐축헌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어떤 그 연필 터치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게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이렇게 손가락 끝에서 조절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톤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향을 달리하는 수많은 선들이 서로 겹치고 겹쳐서 점점 어두워지면서 다양한 톤을 만든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선을 많이 그어도
손가락에 힘을 주지 않으면 절대 진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선을 많이 그어도 진해지지 않아요. 진해지려면 이 손가락에 힘을 이렇게 주어서 진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톤 조절을 잘 하시려면 이렇게 손끝에 전달하는 힘의 강약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데, 얼마의 힘으로 손끝에 얼마의 힘으로 이렇게 손끝에 힘을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톤이 흐려지기도 하고 톤이 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은 대상을 보고 손끝에 전달하는 힘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경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훌륭한 작품을 보면 미묘한 톤 변화에 의해서 그림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쾌감을 주는 건데, 그런 미묘한 톤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손끝에 대상이 가지고 있는 적당한 톤을 손끝에 힘을 전달해서 이렇게 적절한 힘을 전달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연필로 스케치를 해 볼 건데요. 스케치를 하고 연필만 가지고 명암을 넣는 방법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케치하는 요령이 있는데요. 이 요령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그림을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터잡기라는 게 있는데, 털을 잡고 그 안에 털을 잡은 그 안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그려주면 그림을 매우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털을 잡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 어느 정도 크기로 그릴 것인지 먼저 확정을 하고, 어느 위치에 그릴 건지 이런 것들을 확정하는 겁니다. 어느 위치에, 가운데 위치에 이 정도 크기로, 가운데 위치에 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꽃을 그린다고 했을 때 꽃의 중심을 우리가 항상 파악을 해야 됩니다. 꽃이 이 정도 크기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꽃의 중심이 꽃술입니다. 꽃술 위치를 이 정도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여기에서 무궁화 꽃잎을 그릴 건데, 무궁화 꽃잎은 5개입니다. 무궁화 꽃을 그릴 건데, 그 꽃잎 5개를 이렇게 털을 잡아서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털을. 이렇게 털을 잡았죠. 그럼 그 터가 잡힌 그 안에서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인 형태를 그려주는 겁니다. 터가 잡히면 구체적인 형태를 그려주는 거 훨씬 쉽죠. 이 터가 잡힌 안에서만 구체적인 형태를 그려주면 되니까요.
네.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 무궁화가 들어갈 자리터가 있으니까 여기 구체적인 형태는 나중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형태가 이게 완성이 됐습니다. 항상 무슨 그림을 그릴 때도 먼저 이렇게 털을 잡아서 위치를 선정하고 크기를 확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터가 잡힌 안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그려주고 맨 나중에 이렇게 꽃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라인적으로 이렇게 스케치가 끝났으면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빛을 받는 부분과 안 받는 부분을 구분해서 빛 안 받는 부분을 조밀하게 곱게 명암을 넣어주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빛의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화살표로. 지금은 빛의 위치가 거의 한 대략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빛을 안 받는 그늘 부분을 살짝 곱게 이렇게 명암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라인 스케치가 끝나면 이렇게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빛 받는 부분과 안 받는 부분을 구분을 하셔서 빛 안 받는 부분에 이렇게 곱게 명암을 깔아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벌써 이렇게 그림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보이는 게 이렇게 보이죠. 벌써 이렇듯이 스케치가 끝나면 가장 중요한 게 빛 받는 부분과 안 받는 부분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명암을 깔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진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1번 라인 스케치가 끝나면 2번에 빛 받는 부분, 안 받는 부분 구분해서 안 받는 부분, 그늘 부분에 명암을 약하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진한 부분부터 이렇게 식물의 결 따라서 터치를 넣어주는 겁니다. 라인 선으로요. 식물에는 결이 있죠. 그 결 따라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식물들이 모세관 현장에 의해서 수분을, 양분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결 따라서 이렇게 진한 부분부터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무궁화를 보면 이 꽃줄 부분에 굉장히 짙은 빨강색이 존재합니다.
그걸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긴 선으로 쭉쭉 무궁화는 이렇게 길게 얇은 붉은 실선이 있습니다. 결 따라서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